안녕하세요.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. 강남비율 성형외과. 오늘 할 것은 이거. 오늘은 사각턱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요. 2차 각이란 어떤 건가요? 사각턱에서 사각턱뼈를 펼치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사각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나와 있게 되죠. 그래서 절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뼈를 잘라내게 돼요. 그러면 이 부분에 앞쪽에 무슨 각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2차 각이라고 얘기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어딘가 각이 생긴 이 부분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느냐? 그럴 수는 없겠죠. 어떻게든 뭔가 자른 선이 있으면 양쪽에 자른 선이 있게 돼요. 2차 각과 대칭되는 다른 말로 여기를 너무 많이 자르면 개턱이라고 하거든요. 그 2차 각과 개턱은 굉장히 주관적인 용어예요. 그래서 나는 이걸 100% 안 생기게 할 수 있다.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생길 수 있어요. 너무 조금 자르면 돼요, 이걸. 근데 너무 조금 자르면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. 그러면 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르게 되면 절제하는 뼈의 양을 하게 되면 2차 각과 개턱이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회색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너무 검다고 하고 누군가는 너무 희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. 그래서 2차 각이나 개턱이라는 용어로 너무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말을 하는 건 사실 성형외과에 뭐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약간 말장난 같은 거예요.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뭐 어떻다 이런 불륜이다 뭐 이런 말처럼 너무 그거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꼭 이게 무슨 그 어떤 병원이 실수해서 2차 각을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개턱조차도 그래요. 사각턱 수술로 얼굴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? 있어요. 있는데 저한테 누군가가 개선될 수 있냐요?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없다고 얘기해요. 왜냐? 첫 번째, 인간 자체가 대칭이 아니에요. 얼굴이. 몸도 그렇고. 사람은 핸드폰이나 자동차가 아니잖아요. 좌우를 같게 만들 수 없어요. 그리고 핸드폰이나 자동차조차도 미세하게는 좌우가 다르게 되죠. 대칭이라는 거 어디까지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. 그래서 대칭을 맞춘다고 해서 뭐 큰 쪽을 더 자른다고 해서 실제로는 미세하게 조금 더 잘라주지만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신경을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많이는 못 자르게 돼요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비대칭은 남는다. 이게 현실적인 답이에요. 사각턱 보톡스를 수술 후 추가로 맞아도 되나요? 네, 사각턱 보톡스는 수술 전에 맞아도 되고 수술 후에 맞아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사각턱 보톡스는 굉장히 강한 혈관 확장제예요. 혈관 확장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혈관 크기가 평소에는 되게 얇았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되게 굵어져요. 다른 말로 하면 피가 많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수술 직전에 맞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맞는다.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한 달 됐다. 아무 상관없어요. 근데 뭐 어제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오늘 사각턱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수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맞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직전에 맞는 것만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귀뒤 절개 사각턱은 왜 안 하시는 건가요?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. 그런데, 자, 다시 뼈의 모양을 그린다면, 귀뒤절개 사각턱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에요. 첫 번째, 전신 마취가 필요 없어요. 두 번째, 귀 뒤를 째긴 하지만, 수술이 금방 끝나요. 입원도 안 해도 돼요. 그런데, 왜 저는 안 하냐면, 사실은 귀 뒤에서 한다고 하면 귀가 여기에 있거든요. 이 그림상. 그럼 귀 뒤를 절개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톱이랑 다른 기구를 사용하게 돼요. 저희는 입안에서 절개할 때는 이걸 곡선 톱을 사용해야 돼요. 톱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런데 귀 뒤를 절개할 때는 직선 톱을 사용해요.
왕복톱이라고 하는 좌우 왕복을 하는 톱을 사용해요. 그런데 이 톱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 왕복을 앞뒤로 왕복을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밖에 못 잘라요. 물론 아주 드문 경우에 귀뒤 사각턱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 여기를 갈아주는 선생님은 봤어요. 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중에.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여기를 간다고 해서 이게 곡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이 가운데 부분은 그대로 직선이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외측을 갈아주는 외측 피질 절곶을 떼주는 외측 피질 절곶을 할 수 없고, 두 번째 여기를 곡선으로 잘라줄 수 없고,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그린 이 그림 속에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. 이 신경까지의 높이가 귀 뒤에서 계측이 안 돼요. 재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수술하느냐? 감으로 수술해요. 저는 그게 싫어요. 또 하기 싫어하는 이유 하나는, 환자분들은 귀뒤 절개 사각턱을 수면 마취를 해서 매우 사랑해요. 근데 저는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선호해요. 왜 그럴까요? 전신 마취를 하면 저혈압 마취를 해요, 항상. 저혈압 마취는 뭐냐면 혈압을 떨어뜨려서 피를 적게 하게 하는 거예요. 수면 마취는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해서 하는 쪽을 저는 선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. 귀뒤 사각턱은 혹시라도 피가 나면 그걸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요. 사실은 잘 못해요. 귀뒤 사각턱에서 피가 나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그래도 입 안으로 정석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. 피호수는 꼭 해야 하나요? 반드시 해야 된다,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의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런데 저는 대부분 반드시 하는 걸 권해요. 그건 왜 그러냐면, 첫 번째로는 여기 안에 수술할 때는 피가 안 나왔지만 뼈를 잘랐기 때문에 그 단면에서 피가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. 그걸 음압을 건다고 해요. 피호스에서. 음압은 뭐냐면 전기청소기처럼 압력을 걸어서 피를 빨아당기고 있는 건데, 빨아당기면 여기에 채이지 않고 차지 않고 피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. 첫 번째로는 그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고, 그러면 멍도 덜 들고 빨리 낫겠죠. 두 번째로는 피가 혹시라도 차게 되면 바로 알게 돼요. 오른쪽에서 났는지 왼쪽에서 났는지, 시간당 몇 cc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재수술 시기를 잡을 수 있어요. 입안 사각턱 사고의 어떤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거즈로 싸고 있어서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. 근데 피호스를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한 10년 내에 피호스를 안 하고 사각턱을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